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인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상화 선언을 미뤄왔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2달 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반발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협의 시행과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일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67일 만입니다. 이미 인천시와 환경부는 분석 자료를 통해 지역 수질이 사태 발생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섣불리 수질 정상화 발표를 미뤄오던 상황. 인천시는 정상화 발표가 늦어져 보상과 상수도 혁신 과제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기자회견문 제목을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모든 분이 만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는 주민 보상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민원 가정은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수돗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벌써 지금 2달이나 지났는데 붉은 수돗물 사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전역에서 이제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 필터가 이제 금방 붉게 변하는 영상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논란과 충격을 안겼는데요. 네. 서울 풍납치수장과 성산가합장의 이제 검사를 위해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이제 수계 전환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에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천 상수도본부가 매뉴얼을 위반하고 그리고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6월 1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접수된 피해 민원만 39,901건, 그리고 피해 가구만 26만 1000세대입니다. 인천시는 환경부 등 정부 유관 기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화 지원반도 구성을 했는데요. 배수지 청소, 관로 이토 작업 등 수돗물 정상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사태 발생 한 달쯤에 환경부와 이제 인천시의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을 이제 회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정상화 선언은 하지 못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더 추가 작업을 실시를 했고 결국 사고 발생 67일 만인 8월 5일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뤄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재필 기자께서도 주민 반발 때문에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정상화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환경단체가 이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촉발 불씨가 된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와 환경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인천 수돗물 수질이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 선언을 못했던 거예요. 네. 주민들이 아니 아직 우리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화야? 라고 반발을 하니까 인천시는 수치상으로는 정상화인데 이거를 참 어떻게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선언을 할 수가 없었던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못했던 거였죠. 이에 환경단체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주민들과의 어떤 이런 마찰, 갈등 때문에 정상화 선언이 미뤄지면서 이 이후 대책들이 모두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을 지적을 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천시의 강한 결단, 빨리 선언해라. 그리고 빨리 다음 단계를 밟자라는 이런 결단을 촉구를 한 건데 시민단체의 촉구 직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SNS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 선언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이 정상화 선언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아니요, 아직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아직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화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반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는 이런 개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상에 대한 갈등이 지금 이제 또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현재 문제 발생 기간 동안에 수도요금 그리고 생수 구입비 등을 보상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피해 주민들은 1인당 30만 원의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 주민 수가 약 63만 명이에요. 예. 30만 원씩 곱하면 약 1,890억 원입니다. 굉장하네요. 막대합니다. 네. 예. 인천시는 우선 주민들과 보상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인데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문제인데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이어온 만큼 좀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계양구와 검단 신도시를 잇는 새 도로를 건설할 계획인데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계양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취재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구 둑실마을. 새 고가도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도 많이 날 테고 또 공사 촬영을 해서 먼지라든가 비산먼지도 많이 날 거고 몇 가구 안 된다고 해서 위로다가 고가가 나는 거는 저희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 서구 공촌동까지 3.8km 구간을 잇는 이른바 경명대로 연결 사업입니다. 이 마을 위로 계획대로 고가도로가 들어서고 나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원주민들은 생존권 자체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1일 지역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구간 일대에 경인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한남정맥 등이 지나기 때문에 마을을 가로지르는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와 LH의 설명입니다. 이미 아라뱃길로 인해서 이게 단절이 돼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서 의견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을을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 선형이 굉장히 불량해져서 예각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금 취재 내용을 보니까 계양구하고 검단 신도시를 잇는 새 도로를 짓겠다 이런 건데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인천 계양구 둑실마을은 20에서 많아야 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소규모 마을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째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인데요. 네. 식당으로 생업을 이어가면서 인근에 현재 거주하는 가정집이 있는 이런 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인천시의 새 고가도로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내걸려 있었습니다. 네. 인천시가 최근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 도면이 있는데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일단 현재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구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문제가 되는 사업은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구 둑실동 그리고 서구 공촌동까지 3.8km 구간을 잇는 이른바 경명대로 연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억 원 정도인데요. 경명대로는 서구와 계양구를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검단으로 곧장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들어서게 되고요. 네. 또 7개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계양구 둑실동의 한 마을 위로 이제 가로지르게 되면서 주민들은 정작 우리는 이 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는데 피해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렇죠. 고가도로가 이제 네. 생기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설계 당시에 이 마을을 좀 비껴서 도로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건가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 일대가 생각처럼 좀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민한 지역인데 이 마을 위로 계획대로 고가도로가 들어서고 나면 이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은 이 생존권 자체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당연히 머리 위로 고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공사 기간 중에 안전이나 뭐 교통 문제, 소음 분진 문제, 뭐 이런 환경 문제가 계속 따를 것이라고 주민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민원이 거세졌어요. 그래서 지난 1일에 송영길 지역 의원실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소규모로 열린 간담회였는데 이 지역 정치인과 인천시 또 LH 인천 지역 본부가 참석을 한 가운데 주민들과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업 구간 일대에 또 경인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또 한남 정맥이 지나기 때문에 이 마을을 관통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또 군사 보안 구역이 있고 설계를 수정하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대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라마루라고 휴게소라고 해서 주민 편의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죄송하지만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게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쨌든 배제네요. 뭐 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들 대응 계획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고 있나요? 주민들은 이 계양구 둑실동 일대가 대부분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해를 보는 일대 주민들이 모여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한 상황이에요. 집단 행동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일단 내년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공사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뀌는지 후속 보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천 전역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동참했는데요.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취재 내용 보고 오시죠. 경제 침략, 역사 왜곡, 아베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평공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군수품을 제작하던 미쓰비시 공장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이설인 곳. 이곳 부평공원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탄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헌화하며 일본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노 아베, 노 재팬, 인천 행동을 출범하고 일본 제품 안 팔고 안 사기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을 제2의 항일운동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행동을 출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절된 한마음 한뜻으로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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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인천시 의원들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은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시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협력해 인천시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인 오는 14일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문제를 제기하는 인천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취재 내용 보고 왔는데 일본을 향한 반발 사실 여러 지역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인천 지역도 상당히 거세네요. 네, 맞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지난 7월 18일 일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 자영업자 단체들이 일본의 한 자동차 매장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캠페인을 이제 펼쳤는데요. 이들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지역의 맘카페 등 커뮤니티 역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지역의 소상인들이 9월동의 한 이제 거리에서 일본 자동차를 이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이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일본을 향한 시민들의 반감이 이제 거세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반증일 텐데요. 그런데 일본이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했지 않습니까? 지역 시민사회는 결국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고 각지에서 일본 규탄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좀 성명이나 입장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정서도 있는 만큼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자체도 어떤 입장을 좀 내놓긴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일본과의 이제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정서를 감안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정서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일본행 공무원 해외 연수를 이제 취소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초 시민의 날 기념식에 일본 자매 도시를 초청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청 계획도 이제 취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은 이제 8일 구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이제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원들은 의원이기에 앞서 이제 국민으로서 일본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성명서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함께 그럼 동참하지 않은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성명서 발표의 이제 시기와 성명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최근 이제 그 불매 운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관의 움직임을 좀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불참했다 이런 해명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역 시민사회는 대규모 촛불 집회도 또 예고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 바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데요. 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고요. 인천시민사회는 이날 저녁 9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시민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촛불 문화제는 이제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생각인데요. 특히 시민사회는 남동구 문화로 89번 길 일대를 노 아베 마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스티커를 붙이는 등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지금 반일 감정에 대한 것들이 활동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일본이 하루빨리 좀 잘못을 깨닫고 좀 반성하는 의미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